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감성 베이커리로 유명해져 급속도로 성장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빵집에서 무려 사망 직전 80시간, 주당 80시간 노동을 하다 과로로 추정되어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이펙 개최국 대한민국의 2025년은 청년 노동자의 초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로 착취한 청년의 피땀 눈물이 만들어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화려한 성공은 법과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런베뮤 사태와 새벽 배송으로 기업과 사회의 책임이 절실한 요즘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 체불을 사업장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꼭 닮은 사업장을 폭로하고자 오늘 정의당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권영국 정의당 대표께서 해주시겠고요. 여는 발언으로 노동자들의 무료 노동상담창구인 정의당 비상구의 하은성 노무사님의 발언, 이수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님의 발언, 정재환 정의당 청년위원장의 발언과 박인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하은성 노무사님을 비롯해서 권영국 대표님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면담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네, 겨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바뀌고 우리의 현실과 삶이 바뀌어갈 것이라고 기대해왔고 또 그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처우가 개선될 것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은 사업장을 위장하고 또 초장 시간을 마치 사업의 성공 비결처럼 악용하고 있는 많은 런던유 제2의 사업장들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의당은 그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밝혀진 사실들이 어땠습니까? 상습적인 쪼개기 계약, SPC보다 많은 산재, 비정상적인 노동통제, 일상화된 과로까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민낯선 참으로 부끄럽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동 착취가 런던만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 근로시간 상한제를 태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들, 포괄 임금제로 최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공짜 노동으로 임금을 빼먹는 악랄한 사업장들,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장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가 제2의 런데뮤, 제3의 런데뮤 등 공정업계들에 대해 엄정하게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바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런데뮤 한 곳에 대한 실태조사의 거칠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그리고 자유로 포장된 강요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가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피와 땀이 만든 핫플레이스, 생명과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베이글과 커피, 청년 착취와 임금체불로 쌓아올린 사용자들의 가증스럽고 잔인한 성공시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지금 역시 런데뮤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건기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초장시간 노동,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획감독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된 건 외에 체불 여부 조사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짜 야근과 강제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공약대로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연이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임금에 포함시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섯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임금 체불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액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징벌 대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쪼개기 계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덟째, 상시 주동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도록 이제 그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 후에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서울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서울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이 정부 하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끝에 네 글자 세 번씩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착취, 임금 체불, 악덕 사업주 비판한다! 청년 뼈골 빼먹는 악덕 사업주 처벌하라! 청년 착취, 쪼개기 계약, 엄중 처벌하라! 네, 다음은 노동자들의 무료 노동상담 창구인 정의당 비상구의 하은성 노무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초장시간 노동사업장 브리핑 및 5인 미만 위장사업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의당 비상구에서 활동하는 하한성 노무사입니다. 자료집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성공 비결로 다른 사람을 챙기기보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떠들었습니다.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심지어 노동청에 신고했고 합의하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그것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출근 시간표를 보십시오. 이게 어딜 봐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까?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놓고서 왜 이렇게 자신을 못살게 구냐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어디서 또 볼 수 있지 않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고 그렇게 대리인에게 얘기합니다. 미처 자료집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건 초기에는 시정 지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요구하자 저에게 2천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 노무사님과 따로 합의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며 저액으로 합의를 하고 그 성공보수를 본인이 주는 듯한 이야기까지 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을 단순히 대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대형물품을 선임했습니다. 체불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까진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한 사업주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김앤장, 대륙아주, 태평양 아주 그냥 정말 대기업조차 쉽게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놓고서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 사업주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설득해보겠다며 4,800만 원의 체불임금을 2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사업주는 내가 설득해보겠다. 30분 내로 답장 줘라. 이게 합의를 하자는 겁니까? 협박을 하자는 겁니까? 이래놓고서 제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마라, 대리인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당사자가 불편해한다. 그랬더니 노무사가 너무 빡빡하다, 노무사님이 경솔하신 것 같다 라며 당사자와 노무사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전에 있는 티카페 정말 몇 번이나 기자회견하고 몇 번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주는 대전의 재력가로서 1억 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노동청 진정이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자신이 사업주가 맞다라고 인정하더니 중간부터는 자신의 딸이 사업주다, 딸을 처벌해달라, 갑자기 말을 번복하고 시간을 끌고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당사자들이 지치고 사업주는 원래 체불액은 45만 원이지만 2천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5명의 체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데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업장 업종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지역만 바꿔서 반복되겠습니까?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깎여나가고, 사업주도 이만하면 합의해도 된다라면서 선을 그어주고, 이런 관행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법을 지키는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진짜 영세한 사업주들은 법을 지키는데 5인 미만도 아닌 그런 사업장들이 법을 어기고 그것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성공신화로 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이 만연하고 체불 2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사업주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잘못을 했지만 이 일선 근로감독관 이런 사업장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감독으로 적극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노동에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라며 대리인 없이 간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야 체불액도 줄고 근로감독관의 일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정말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장 제2회, 제3회 런베뮤 사업장, 달문포 사업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샅샅이 조사하라! 체불임금 후려치는 사업주를 비판한다! 제2의 런베뮤가 웬 말이냐? 노동부는 각성하라! 다음 발언은 민변의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님께서 초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루 12시간 넘는 그 주 7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런던백을 무시한 사례처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여러 사례들처럼 소위 열정을 미화하며 성공담을 파는 이들은 이런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하기 위해 법망을 회피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주저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쪼개거나 고용 형태를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합니다. 덕분에 많은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까지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도 연장수당은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끝나면 준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회사가 힘들다. 이런 달콤한 말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청년 노동자들은 과로와 불안 그리고 무급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이런 구조적 악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핵심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인력을 쪼개거나 외주로 돌리기만 해도 법의 고용망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스스로의 회피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한 착취는 개인의 양심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가 용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사업장의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몸이 덜 필요한 것도 과로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합리입니다. 현재 이 구조는 작은 사업장은 법의 예외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일부 사업주들은 인력을 쪼개고 법을 피해가며 사실상 합법적인 착취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짜활동과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 대액비상제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권려도 본전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사업장을 쪼개고 근로 형태를 위장하며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한 뒤 적발돼도 최소한의 금전만 배상하면 그만인 게 현재의 구조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고의적 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액보상 조항에 이를 포함시켜 불법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진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정사건이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근로감독으로 자동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다수인지 여부를 반드시 묻게 하는 내부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사업장, 체불, 초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위장사업장 처벌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청년의 노동이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구호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청년 착취, 임금 체불, 악덕 사업장을 감독하라! 청년 착취, 임금 체불, 성공신화 규탄한다! 임금 체불 2조 시대, 노동부는 각성하라! 제2의 런베뉴가 웬 말이냐! 노동부는 각성하라! 네, 다음은 또래 청년 노동자들의 암담한 현실이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 정도환 청년위원장님의 당사자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마치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질의응답도 간단히 진행할 예정이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 청년위원장 정대한입니다. 과로하는 청춘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과로하면 죽습니다. 여기 두 사업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화라며 두 사업장의 사장이 박수 받는 동안 이면에는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 위장 쪼개기가 있었습니다. 혁신은 없었습니다. 혁신이라던 두 대표의 성적표는 최대 주 80시간 가까이 노동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빚어낸 백골탑이었습니다. 제값 치르지 않은 청년 노동자들의 열정 말곤 새로울 게 없었던 회사들의 어째서 혁신입니까? 안 지키면 더 좋은 노동법, 안 지키면 혁신이라고 말하는 노동법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과로라도 해보고 싶다며 자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과로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기업, 공기업처럼 노동법 지켜가며 일하는 직장, 일자리, 그런 일자리는 적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노동관청을 찾아가면 어쩔 수 없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 손살에 치기 일쑤입니다. 돌아가야 할 몫이라도 제대로 돌려줍시다. 쿠팡의 퇴직금 체불 뒷배봐주던 노동청인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사치인 세상을 청년들이 만들었습니까? 청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할 노동청,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과로와 열정으로 점철된 노동을 아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제2의, 제3의 런베뮤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도 약속했었습니다. 청년정책 실행계획에 노동부, 중소기업들 근로감독 늘리겠다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과로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회 더는 만들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인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박인희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외식업계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었다. 외식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모두가 런베뮤가 성공한 원인을 분석했고 런베뮤 특유의 감각과 감성을 벤치마킹했다.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가 처음 보도된 그날도 어떤 언론엔 런베뮤가 외식 트렌드를 이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됐다고 치켜 세우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제 우리는 런베뮤의 진짜 성공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됐다. 그것은 감성적 브랜딩도 아니고 차별화된 메뉴도 아니었다. 스토리텔링도 아니고 공간 경험도 아니었다. 런베뮤가 성공한 것은
4년간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에 비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시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고 직원 97%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고용 불안을 구조화했기 때문이다. 26세 청년 노동자가 주 80시간 가까이 일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노동 착취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런던미의 노동 착취는 결코 런던미의 문화가 아니다. 외식업계들이 런던미를 벤치마킹했듯 런던미도 외식업계의 고질적 노동 착취를 벤치마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사회 곳곳에 제2의, 제3의 런던미가 있다.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고용 불안과 노동 착취 속에서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진 청년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홍대 고기 전문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포괄임금제 뒤에 숨어 임금 체불을 부정하는 대전의 카페, 주 60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공고하는 용산구 카페, 중구식당, 서초구 음식점, 곳곳이 런던이고 곳곳이 죽음의 일터다. 임금 체불과 청년 노동자 착취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악덕 업체들, 수많은 런던의 닮은꼴 사업장들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지키며 페어플레이를 하는 영세 사업주가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체불에도 본전이라는 태도로 행해지는 사업자들의 상습적 임금 체불을 근절해야 한다. 선체불, 후합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과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악법이다.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만이 고용악습을 해소할 수 있다. 런던의 유사업종 사업장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5년 1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고요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업종과 지역은 달라도 하는 짓은 다 똑같다. 악덕 사업주 처벌하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샅샅이 조사하라. 청년법 꼴 빼먹는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제2의 런던미를 막아야 한다. 노동부는 각성하라. 네, 준비된 기자회견 순서는 마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언론인분들 혹시 질의응답이나 네,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자 5인 미만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잘은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10명이 그만둔 건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홍대 고기 전문점은 놀랍게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그동안은 이 국세청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0월 23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에 이런 사업소득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이 요구해야 합니다. 일선 근로감독관과 지청장들이 먼저 요구해서 이런 의심되는 사업장들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대전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3개로 쪼개서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3개의 사업체, 각각의 사업자 등록이 나 있고 각각의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5명이 찰 것 같으니 다른 사업장으로 일방적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례입니다. 덧붙여 이 채용 공고에는 심지어 50인 이상이라고 버젓이 써놓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포괄임금, 60시간 이상 노동 이런 것들은 5인 이상이면 52시간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고에 낼 정도로 이 부분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례는 5인 미만 사례였지만 채용 공고들에는 5인 이상임에도 채용 공고에 버젓이 명시할 정도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용 공고상으로는 50인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2023년) 통계 기준으로 14만 4천 개입니다. 지난 6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고 가장 위장이 높은 건 서울입니다. 그 다음이 인천, 그 다음이 경기, 그 다음 네 번째가 고용노동부 본부가 있는 세종입니다. 자료에 다 기재하셨죠? 네, 다음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는 게 상당히 악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 임금을 떼먹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신 게 배상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이 경우에도 퇴솔임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결국엔 돈으로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이렇게 고의로 사업장을 축소한 경우에 따로 사업주를 처벌을 하는 규정 자체는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해서 노동시간 제한을 어기거나 임금체불, 그러니까 연차휴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원래 적용돼야 될 법조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그 처벌 자체, 그러니까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자체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우선적으로 있는 제도, 그러니까 이미 도입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배액배상 자체가 노동자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위반한 경우에 두 가지 형태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가족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든가, 또는 실제로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 고용 형태를 위장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경우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한 것은 결국은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배액배상 3배 이하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업장을 위장했을 때의 문제는, 이건 사실 간단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걸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위장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계속적으로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을 이제 스케줄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동안 한 청년이 이제 눈물을 짓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나가는 길에 또래 친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청년들이 눈물 짓고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님과 권영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고용노동청의 광역근로감독 과장님 명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그 요구안 전달하는 사진 정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보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